연구수당의 한도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한도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연구수당은 불인정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한도는 개인별 지급된 혹은 현물 출자된 인건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인건비 집행 금액이 100만 원 혹은 현물 출자된 인건비 금액이 100만 원인 참여연구원이 있다면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배분되는 연구수당 금액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수당은 3가지 한도 금액 모두를 고려하셔서 집행하셔야 하고요. 연구수당의 한도 금액을 고려하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에 연구수당의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금액은 회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집행 금액을 포함한 직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협약 금액의 60%다 라면 연구수당 집행 금액은 20%포인트가 추가된 즉 80%까지입니다. 연구수당 협약 금액 전체를 집행하시고자 한다면 20%포인트가 추가된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비 협약 금액의 80% 이상을 집행하셔야만 연구수당을 협약 금액만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한도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른 세목의 경우는 협약 단계에서 한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도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연구수당은 불인정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사례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연구수당도 그렇고 자계자 이체를 통하여 처리하시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참여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지급하실 때 자계자 이체의 시점이 지급하시는 당일 이전의 날이 되는 경우는 이 역시 불인정 사례에 포함되었습니다. 자계자 이체의 시점이 연구수당 지급일보다 선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비는 과거 규정에서 연구과제 추진비 세목을 구성하는 세 세목이었고요. 연구과제 추진비 세목이 연구활동비와 통합되면서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세 세목으로 연구활동비를 구성했었습니다. 연구과제 추진비였을 때도 그랬고요. 연구과제 운영비였을 때도 그렇고요. 직접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는 연구과제 추진비 또는 연구과제 운영비를 구성하고 있는 회의비, 야근식대, 국내 출장비, 사무용품비, 청결한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다소 안일하게 관리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도입되면서 정산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문구가 삭제됐고요.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과제 추진비 혹은 연구과제 운영비 역시 정산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수 기준에 따르면요, 내부 결제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회의비,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된 금액은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세목별 증빙 서류에서는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를 제출하되 참석자 서명, 날인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별도의 증명 자료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비 집행하실 때도 관련 증빙 챙기셔야 하고요. 참석자 서명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에 서명받기 위한 노력은 조금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비와 관련된 불인정 사례가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비에 대한 회수 사례, 집행 증빙에 대한 설명뿐만은 아닙니다. 국내 출장비 회수 사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출장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를 집행하시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도 습관적으로 국내협의 청구 과정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식대를 포함해서 출장비를 산정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국내 출장비 회수 사례에 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는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는 회수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지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출장식 때가 중복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회의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존의 연구과제 추진비 또는 연구과제 운영비에 대해서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에서 설명하는 집행증빙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기존 정산 면제 시점의 습관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회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행기관에서 민감하게 주의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일 텐데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구입하실 때요. 장비 구입 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으실 거고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서 구입하시고 장비 등록도 수행하시죠. 물론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 있을 거고요. 더불어 변경 구입, 미구입 등의 경우도 사전 승인을 거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관련 집행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수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예시에 따르면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고요.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첨부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사무용기기, 즉 범용성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하고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입, 설치,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역시 회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과 유지 비용 역시 회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전 사업비 요령에서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나 비품의 구입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회수 대상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으로 세목이 변경된 범용성 기기나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명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 세목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는 세목마다 일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불인정 사례는 수행기관의 실수 혹은 무관심에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선정되고 과제가 진행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투입하실 텐데요. 실수 혹은 무관심에서 불인정 사례는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횡령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윗사람 눈치 보기로 인해서 소중한 연구개발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이러한 부정사용 부분도 지금 이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는 수많은 연구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연구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